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1911년 10월 12일 날 일본의 경찰들이 맥큐니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던 평북선천의 신성중학교 학생 3사람을 검거해서 서울로 압송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신성중학교 교사와 학생들 27명을 체포합니다. 일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 1910년 가을에 데라우츠 총독이 평양한도 지역을 시찰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자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이승훈 등 신민의 간부들이 서울 서대문에 있던 임치정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모임을 갖고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 그것을 모의했다. 그리고 신성중학교 학생을 시키는데 그 권총을 큐니라고 하는 교장이 마련해 준 것이다. 이 신성중학교 학생이 맥큐를 죽이려고 했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저격의 순간을 놓쳐서 실패로 끝났다. 이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요, 1911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검거가 시작됐는데 윤치호를 비롯해서 이승훈, 양기탁 뭐 해서 6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거가 됩니다. 검거자들은 이렇게 신민의 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신성중학교 교사들, 그리고 서북지방에 있었던 북장로교 교인들이었고요. 일본은 어떻게까지 의심을 하냐면 한국에 와 있었던 마페, 스왈렘, 베어드, 블레어, 휘트모아, 맥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그리고 일본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한국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일본에 있었던 해리스 감리교 감독까지 모두 24명의 선교사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구속 이유를 몰랐고요. 일본은 각원대로 진행을 했는데 일본의 그 친일지로 알려져 있었던 매일신보나 경성일보도 바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이 맞다라고 한 것으로 그 기사를 써 내려갔고요. 증거는 없었고요. 오직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자백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얼만큼 심하게 고문을 했냐면 신성중학교에 선우훈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구타는 기본이었고요. 온몸에 기름을 바른 뒤에 인두와 담뱃불로 담금질을 했고요. 그리고 손발톱에 대나무 못을 박았고요. 못을 박은 널판지에 눕혔고요. 70가지가 넘는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고문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과거에 주기철 목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가 당했던 고문 내용이 영화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주기철 목사가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오인 사건 때 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 당했던 고문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912년 10월 11일 뉴욕의 알딘 클럽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 국무장관 포스터, 전 뉴욕시장 로우, 전 하버드 대학 총장 엘리오트, 예일 대학교 총장 헤들리, 그리고 뉴욕의 아울록 사장 이보트,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이그 평화회의가 있었을 때 미국 국제법 고문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뉴욕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 등이었고요. 정계,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오인 사건을 심도 있게 토의를 했죠. 이 사람들이 14개 항에 걸친 권고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요. 일본 정부와 직접 교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죠. 이 사람들은 일본 대사관과 교섭했던 주요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당시 뉴욕 헤럴드가 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문제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런 기사를 쓰죠. 그 당시에는 서구의 강대국들이 그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이 사람들이 얼만큼 가혹하게 다스렸겠습니까? 간디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영국의 그 장교가 그 인도 사람들을 한 운동장으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쏘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좁은 우물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데 기관총을 맞고 죽은 사람들보다 우물로 뛰어들어가서 압사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바로 이 서구의 식민지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미국이 이러한 문제를 걸어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바로 이 뉴욕 헤럴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교회는 그 갇힌 사람들, 특별히 윤치호를 비롯해서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메이지 대학 총장을 지냈던 우자와 후사와키 그리고 오가와 헤이키치 등 일본의 저명한 법률가들 16명을 고용해서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죠. 이 사람들을 모두 무죄로 석방을 하고요. 몇몇의 인물들은 특사의 형식으로 풀어줍니다. 1903년 하대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고요. 미국 교회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까지 움직였죠. 이승만과 같이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3.1운동을 거치면서 미국 교회는 미국 정부의 한국이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 미국 정부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한국은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본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은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한 나라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지만 미국 교회가 이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동시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1907년은 개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외쳤지만 역사의 진행자이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디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요청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1907년도로 이어졌고 순종한 무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겁니다. 개인의 구원이 나라의 구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1907년이 바로 한국 해방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